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 5천 원짜리 빵 하나 사겠다고 줄을 서? 남편은 아내가 30분 줄 서서 사온 빵 봉투를 낚아채 싱크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여편니가 돈 쓰는 귀신이 붙었나? 내가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니까 돈 버는 게 아주 쉬워 보여. 15년간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에게 돌아온 건 모욕과 멸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성수동의 한 유명 베이커리 앞이 긴 줄로 가득했습니다. 재은은 벌써 30분째 줄을 서 있었지만 표정에는 지루함보다 날카로운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 빵 하나 사는데 이렇게 줄 서야 해요? 뒤에 선 젊은 여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여기 소금 버터 크림빵이 유명하대요. 저도 궁금해서 먹어보려고요. 재은이 조용히 대답하며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질긴 빵이 나올 텐데 발효 시간도 너무 짧아 보이고. 재은이 속으로 평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소금 버터 크림빵 하나 주세요. 아, 그거요? 오늘 정말 잘 나왔어요. 사장님이 새벽부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원이 갈색 종이봉투에 빵을 담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천 원입니다. 재은이 카드를 내밀며 빵을 받아들자마자 눈으로 반죽의 결을 살폈습니다. 과발효됐네. 기공이 너무 크고 불규칙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탄력이 약했고 소금 결정은 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재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며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재은은 작지만 사랑받는 재은 베이커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재은 씨, 오늘도 단팥빵 남겨놨죠?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나타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에 두꺼운 법전을 든 박형규였습니다. 네, 따뜻한 거로 준비해뒀어요. 재은이 각 구운 단팥빵을 건네자 형규가 행복한 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규는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요? 빵에 뭐 문제라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단팥빵을 좋아하셨거든요. 형규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빵을 드셔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날부터 형규는 매일 빵집 구석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법전과 씨름하며 공부했습니다. 형규 씨, 커피 한 잔 드세요. 서비스예요. 재은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곤 했습니다. 재은 씨는 천사예요. 이렇게 잘해주시니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세요. 그게 보답이에요.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 날 형규는 휴대폰을 든 채 빵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재은 씨, 됐어요. 저 합격했어요.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형규가 갑자기 빵집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은 씨, 나와 결혼해줘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은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형규 씨, 저도 좋아요. 지하철 안내 방송이 들리자 재은은 이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5천 원짜리 빵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재은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형규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빵 하나에 5천 원을 썼다고? 형규가 벌떡 일어서며 재은의 손에 들린 베이커리 봉투를 노려봤습니다.
미쳤어? 당신 남이 번 돈이라고 막 쓴다 이거야? 여보, 겨우 한 달에 한 번 간 거야. 그리고 남이라니. 집구석에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집 앞에 1,000원 빵집이 널렸는데 비싼 빵집 가서 5,000원짜리 빵 사겠다고 줄을 서? 아무튼 돈 쓰는 귀신이야. 형규가 성큼성큼 다가와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형규가 봉투를 싱크대에 내던지자 봉투가 찢어지며 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재은이 황급히 빵을 주우려 했지만 형규가 가로막았습니다. 넌 내가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아?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인 거 잊었어? 그런데 감히 이런 사치를 해. 5,000원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라고. 재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어디서 남편 말에 토를 달아? 형규가 손가락질을 하며 재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될 것을 빵집 하던 여편이가 빵을 돈 주고 사 먹어? 형규의 시선이 부엌 한쪽 수납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자저울, 반죽기, 스테인리스 볼, 각종 틀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들어 먹지도 않을 거면 이런 건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빵집 문 닫은 지가 10년인데. 그건 추억이. 추억? 웃기고 있네. 안 쓸 거면 이것도 다 갖다 버려. 형규가 수납장으로 향하자 재은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제발. 비켜. 형규가 재은을 옆으로 거칠게 밀쳤고 재은은 그대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시끄러워. 연극하지 마. 형규가 수납장을 열고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 이것 때문에 부엌이 좁잖아. 반죽기가 복도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고 이어서 저울과 계량컵이 날아갔습니다. 제발 그만해. 재은이 울먹였지만 형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규가 가죽 케이스를 꺼냈고 안에는 프랑스제 반죽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호, 이건 뭐야? 무슨 칼이 이렇게 고급스러워? 형규가 칼을 꺼내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승님이 주신 거야. 프랑스에서 직접 사오신. 스승이 아니라 그 김준호라는 놈이 준 거 아니야? 형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내 빵집에서 일하던 그 젊은 놈 말이야. 그때부터 뭔가 수상했어. 늘 너한테 찰싹 붙어 있더라고. 당신 무슨 소리야? 준호 씨는 그냥 직원이었어. 그냥 직원? 그냥 직원이 퇴근 시간 넘어서까지 남아있고 너랑 단둘이 밀가루 반죽하고. 형규가 비웃으며 칼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안 돼. 제발. 재은이 형규의 팔을 잡자 형규는 재은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떼. 여긴 내 집이야. 집도 절도 없는 너희 모녀. 내가 없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주제에. 형규가 반죽칼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재은은 복도에 어지럽게 널린 도구들을 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그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재은이 떨리는 손으로 도구들을 하나씩 주었지만 여기저기 흠집이 났고 저울 액정도 깨져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15년 전 형규가 장모 오정옥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은이랑 결혼을 약속한 박형규입니다. 형규는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 형규 씨, 편하게 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재은이와 어머님 두 분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까지 책임지다니요. 우리 재은이한테만 잘해주면 돼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꼭 어머니가 생긴 것 같아 좋은걸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결혼을 앞둔 형규가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축하해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님 댁을 팔아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대신 제가 돈 갚을 때까진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님도 적적하시지 않고 좋지 않을까요? 오정욱이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3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년 수익의 20%를 이자로 드리고 5년 안에 원금도 모두 갚겠습니다. 형규는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수익의 20%를 이자로 지급하며 이자를 못 낼 시에는 회사 지분의 절반을 넘긴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님. 오정욱이 한참을 차용증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은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믿을게요. 오정욱이 집 문서를 내밀자 형규는 갑자기 장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형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재은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문을 열자 오정욱이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수첩과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재은아. 빵 사왔구나. 냄새가 참 좋네. 엄마, 뭐 보고 있었어?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 오정욱이 황급히 수첩과 USB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엄마, 거실에 나가서 차라도 한잔 할까? 아니야, 재은아, 거실엔 형규가 있잖아. 오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규는 서재에 들어갔어. 그래도 나는 여기가 편해. 재은이 싱크대로 가서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었습니다. 봉투는 찢어졌지만 다행히 비닐 포장은 멀쩡했습니다. 엄마, 그럼 여기서 같이 먹자. 재은이 빵을 반으로 나누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너 형규한테 또 혼났지? 괜찮아. 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이 빵이 뭐라고. 오정욱이 딸의 부은 눈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재은아, 사는 게 참 힘들지? 난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지. 오정욱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형규가 그렇게 착했는데. 엄마, 사람은 변하나 봐. 두 사람은 씁쓸한 표정으로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엄마, 여기 줄 서서 먹는 빵집이야. 30분 기다려서 사온 거야. 그래. 맛은 평범한데 우리 재은이가 만든 빵이 더 맛있었는데. 그때 거실에서 형규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일 골프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오정욱이 움찔했습니다. 엄마, 방에 있어. 내가 문 잠글게. 재은이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잠갔고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5,000원짜리 영수증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오정욱은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후. 오정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대 옆 시계를 확인하니 벌써 새벽 5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형규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데 오정옥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재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오늘도 몸이 안 좋은 거야? 괜찮아. 형규 아침 차려야지. 아침 준비는 내가 할게. 엄마는 제발 들어가서 쉬어. 오정욱이 질색하며 딸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형규 일어나기 전에 얼른 차려놔야 해. 너 괜히 나왔다가 또 무슨 소리 들으려고. 어서 들어가, 응? 엄마. 제발, 재은아. 어서 들어가. 재은이 마지못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정욱은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바람에 된장이 바닥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오정욱이 행주로 바닥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진통제를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6시가 되자 형규가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아침은 다 됐어요? 응, 다 됐으니까 어서 와서 앉아서 먹어. 오정욱이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흰 쌀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가 놓였습니다. 형규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그대로 인상을 구기며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아, 이게 뭐야? 윽, 많이 짜니? 미안, 다시 끓일까? 장모님, 요즘 자꾸 음식간을 이따위로 하시는데 혹시 뭐 치매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소리에 재은이 부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 장모님이 자꾸 실수하시잖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엄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당신 밥 차려주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형규가 어이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생? 고생은 내가 하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매달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니까 당신이랑 장모님이 이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나가서 살아봐.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주제에. 오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형규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 다시 끓여줄게. 됐어요. 입맛 다 떨어졌어. 형규가 식탁을 발로 걷어차며 일어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덜그럭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을 맡고 있는지 알아? 대기업 회장 사건이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형규가 현관으로 향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밥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윽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형규가 나간 후 오정옥은 식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엄마, 재은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오정욱이 일어나려다 그만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 병원 가자. 응?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아니야, 안 가. 병원비가 얼만데 형규가 알면. 형규가 알면 뭐. 그 인간이 무서워서 엄마 죽는 꼴을 보라고.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오정욱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재은아. 나 정말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재은은 결국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지만 오정욱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물이라도 좀 마셔. 재은이 물을 가져다 주며 어머니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오정욱이 방 서랍에서 다시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거 오늘 몇 개째야? 2개, 아니 3개인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제발. 오후가 되자 오정욱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차를 마셨습니다. 재은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엄마는 그냥 쉬어. 내가 할게. 재은이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형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식 있음. 늦게 들어감. 엄마, 형규 늦는데. 우리끼리 먹자. 그제야 오정욱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편하게 먹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아빠 살아계실 때, 그때가 좋았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형규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거실에서 뭐 하는 거야? 형규가 TV를 보고 있는 오정욱을 발견하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 그냥 TV 좀 보고 있었어.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무슨 TV를 봐요? 주제 파악 좀 하셔야지. 형규가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돈 벌어오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오정욱이 놀라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어이구, 비틀거리시는 것 좀 봐. 장모님, 혹시 술 드셨어요? 나이 들어서 술주정입니까? 이게. 형규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 재은이 달려나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왜 비틀거려? 아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둘 다 보기 싫으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형규가 손을 휘저으며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재은이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오정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그냥 좀 누우면 나아질 거야. 재은이 차가운 수건을 가져와 어머니 이마에 올렸습니다. 엄마, 내일은 꼭 병원 가자. 제발. 오정욱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규 몰래 가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왜 우리가 그 인간 눈치를 봐야 해? 우리도 사람인데. 재은아, 제발 조금만 더 참자. 한밤중 재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형규의 콧소리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카드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병원비. 재은이 살금살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형규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형규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려는 순간 형규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은이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고른 숨소리가 들리자 지갑에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야? 형규의 잠긴 목소리에 재은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야, 물 마시러 나왔어. 시끄러워. 조용히 좀 다녀. 재은이 황급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재은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욱욱하는 구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재은이 뛰어가 보니 오정욱이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재은이 피가 섞인 토사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안 되겠어. 나 119 부를 거야. 당장. 재은이 전화기를 들자 오정욱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막았습니다. 안 돼, 재은아, 형규가 알면 우리 둘 다 당장 쫓겨나.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응? 제발. 오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재은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이 지경인데 그 인간이 무서워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재은이 약상자에서 해열제와 소화제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먹어, 엄마. 약을 먹인 후 재은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내가 왜 빵집을 포기했을까? 형규와 결혼한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형규가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재은, 오늘 저녁에 나 중요한 약속 있는 거 알지? 내 검은색 정장 꺼내서 다림질 좀 해놔. 지금, 당장, 그리고 구두도 닦아놔. 형규가 욕실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리고 장모님, 또 아픈 척 하시던데 시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해. 재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미의 뜨거운 열기가 재은의 분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재은, 와이셔츠도 새 걸로 준비해. 흰색으로. 재은은 묵묵히 형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또다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다림질하던 정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 재은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을 고르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재은 씨. 나예요, 옆집.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119 불렀으니까 어서 와요, 어서. 재은의 손에서 호박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재은은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구급차가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재은이 구급대원을 붙잡았습니다. 저 딸이에요. 저희 엄마 괜찮으신 거죠?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재은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오정욱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오정욱을 안으로 데려갔고 재은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픈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침착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부전 초기 증상이 보이고 있어요.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하고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은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당장 입원시켜주세요. 그럼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부터 하시면 됩니다. 재은이 떨리는 손으로 형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규야,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져서. 야, 나 지금 바쁜 시간인 거 몰라? 재판 준비 중이라고. 형규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재은의 귀를 찔렀습니다. 엄마가 심부전이래. 당장 입원해야 한대. 그래서 나더러 지금 뭘 어쩌라고. 입원 보증금이 500만 원이 필요해. 뭐, 500만 원? 야, 너 미쳤어? 내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알아? 하여튼 돈 쓸 궁리만 끊어. 나 지금 진짜 바쁘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은이 원무과로 가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입원 보증금 준비되셨나요? 재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을 확인했지만 잔고는 3만 원뿐이었습니다. 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쪽 사회사업실로 가보세요.
재은이 사회사업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원 신청은 가능한데 서류 심사 때문에 승인까지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저희 엄마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재은은 결국 형규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형규 변호사님 좀 만나야 하는데요. 약속하고 오셨을까요? 비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 박형규 변호사 부인입니다. 아, 사모님이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형규가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재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길 왜 찾아와? 창피하게. 형규야, 엄마가 정말 위험해. 제발 500만 원만. 알았어. 형규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더니 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자, 50만 원 이체했으니까 그걸로 일단 응급실에 있던가 해. 뭐, 이것밖에 안 돼? 야,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야 돼. 거기도 돈 쓸 데가 한두 군데인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재은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아, 진짜. 왜 자꾸 과장을 해? 나 지금 골프 약속 늦었어. 중요한 접대라고. 비켜. 형규가 재은을 밀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은은 망연자실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50만 원이요. 이걸로는 입원 보증금이 안 돼요, 보호자님. 일단 응급실에서 대기하셔야겠네요. 간호사의 말에 재은은 절망했습니다. 응급실 한 구석 시끄러운 간이 침대에 링거줄만 꽂힌 채 방치된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옆 침대의 환자 보호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오셨네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입원을 못 시켜서요. 재은이 울먹였습니다. 돈 때문이죠? 다들 그렇죠, 뭐. 며칠 후에 재심사 신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든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힘내세요. 그날 밤 재은은 응급실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딱딱한 의자가 등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깬 재은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50만 원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내가 빵집 할 때는 나 혼자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었는데. 재은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형규의 고시원 월세 30만 원을 매달 대신 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재은아, 이번 달도 부탁해. 합격하면 다 갚을게.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공부만 해. 그때는 형규가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한편 그 시각 형규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시화야, 이거 선물이야. 형규가 고가의 시계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거 저번에 내가 잡지에서 봤던 거잖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김시화가 교태를 부리며 받았습니다. 당신한테는 하나도 안 아까워. 다음 주 몰디브 가는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자기랑 가는데 너무 기대돼.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집에는 뭐라고 하고 가게? 당신 부인이 의심하네? 아, 출장 간다고 둘러댔지. 어차피 걔가 내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나 있겠어? 그저 내 돈에만 관심 있지. 형규가 김시화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시화야. 나도 사랑해, 자기. 다음 날 아침 재은은 어머니 옷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자 서재에서 형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시화. 잘 잤어? 재은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재은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꿀이 떨어지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지. 어제 선물은 마음에 들었어? 형규가 기분 좋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만 기다려. 응? 몰디브 가서 우리 실컷 즐기자. 재은이 서재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형규가 노트북 화면 속 여성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사랑해. 이따 또 전화할게. 형규가 전화를 끊고 나오자 재은은 황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형규가 휘파람을 불며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화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즐거워.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은은 떨리는 다리로 서재로 들어가자 다행히 형규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다행히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은이 은행 사이트를 열어보자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씨와 명의 강남 오피스텔 관리비 80만 원과 외제차 리스비 200만 원, 매달 1,280만 원을. 재은이 떨리는 손으로 SNS를 열어 김시화를 검색하자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김시화 50세 플로리스트. 사진을 클릭하자 게시물들이 나왔습니다. 형규와 함께 찍은 듯한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재은은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소금 버터 크림빵이 수십 개씩 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재은이 줄 서서 샀던, 그리고 형규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5,000원짜리 빵이었습니다. 게시물의 글을 읽었습니다. 바쁜 변호사 남자친구가 새벽부터 줄 서서 사다 준 빵.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사랑을 느껴요. 댓글에는 형규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화를 위해서라면 매일 아침줄을 설 수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걸 주고 싶어. 사랑해 영원히. 재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한테는 5,000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또 다른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오늘도 남자친구가 보내준 용돈으로 행복한 쇼핑. 이 남자 때문에 나는 공주가 된 기분이야. 재은이 노트북을 닫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500만 원이 없어서 응급실 구석에 누워 있는데. 재은이 오열했습니다. 옷장에서 어머니 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형규의 골프채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프채 세트 800만 원. 재은이 영수증을 손에 쥐고 분노로 구겨 던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재은은 차창 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몰디브? 실컷 즐겨. 돌아오면 내가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날 밤 9시가 되자 시끄럽던 병원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은은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오정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재은아. 엄마. 정신 들어? 나 보여? 재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더니 얼음장 같았던 손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병원이구나. 응. 엄마가 쓰러져서 나 정말 너무 놀랐어. 재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오정욱이 힘겹게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형규는 왔다 갔니? 재은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왔어. 바쁘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나 오늘 그 인간 바람 피우는 거 봤어. 오정욱은 놀란 표정 없이 그저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내가 사온 5,000원짜리 빵. 그거 나한테는 바닥에 내던지더니 그 빵을 그 여자한테는 몇십 개씩 사다 줬대. 재밌지? 재은이 오열했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사무실 차려준 것부터 내 빵집 포기하고 15년 동안 그 인간 뒷바라지만 한 게 다 헌일이었어. 재은아, 사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뭐,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는 이걸 다 알면서 그 인간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밥 차려주고 나 때문에 참고 산 거야? 오정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내 결혼 생활이 끝날 것 같았어. 내 딸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엄마 때문이 아니야. 그 인간이 나쁜 거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야. 재은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인간 밑에서 왜 그렇게까지 견뎠어? 바보같이. 너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형규가 너한테는 잘해줬잖아. 그것도 다 거짓이었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 늦지 않았어, 재은아. 다음 날 오전 재은은 어머니를 일반 병실로 옮기기 위해 병원 로비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재은 씨 아니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형규 사무소의 전직 직원이었던 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 여긴 웬일이세요? 아, 아내가 좀 아파서 입원해 있어요. 근데 재은 씨는 어머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네, 어머니가 어제 쓰러지셔서요. 정민수가 재은의 초췌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재은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좀. 정민수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은 씨, 제가 정말 이런 말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박형규 변호사, 요즘 아주 대놓고 바람 피우고 다녀요. 사무실에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직원들한테 여사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키고 있어요. 재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알고 계셨군요. 재은은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재은 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출장 간다고 했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랑 몰디브로 여행 간대요. 몰디브요? 네, 제가 비행기표 예약한 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요즘 재산 정리하는 것 같아요. 차명 계좌 만들어서 돈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거 완전 이혼 준비하는 거예요. 재은 씨 몽 떼어주기 싫어서 재산 빼돌리는 거라고요. 재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경리팀 김 과장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은 씨, 정민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서진 변호사님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여성인권,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인데 이 바닥에서 실력 하나는 최고예요. 박형규 변호사 같은 인간들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분으로 유명해요. 꼭 연락해 보세요. 민수 씨, 왜 저한테 이런 걸? 재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은 씨 빵집 하실 때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정민수가 명함을 재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인간 밑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네, 꼭 연락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재은 씨, 힘내세요. 정민수가 떠난 후 재은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서진 변호사, 정의를 실현합니다. 재은이 병실로 돌아오자 오정욱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일어나 있어도 돼?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오정옥이 침대 옆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은아, 이제 이걸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 이게 뭐야? 재은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거 차용증이야? 그래. 15년 전 형규가 내 빵집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거야. 재은이 차용증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 3억 원을 차용하고 매년 수익의 20%를 이자로 지급. 이자 미납 시 사무실 지분 50%를 양도한다. 재은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형규 자필 서명이랑 그때 쓴 인감도장까지 똑똑히 찍혀 있지? 재은은 서류를 쥔 채 떨었습니다. 그런데 형규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한 이자를 안 줬어. 재은이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는 그동안 형규가 나한테 전화로 욕설하고 협박한 내용들 다 들어있어. 엄마. 재은이 충격에 목이 메어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혼자서 너를 위해서야. 언젠가는 꼭 필요할 날이 올 줄 알았어. 오정옥이 봉투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또 뭐야? 형규가 나한테 빌린 돈으로 사무실 차린 후에 클라이언트들한테 받은 돈 중 일부를 빼돌린 내역이야. 재은이 서류를 펼치자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금액이 10억이나 된다고? 형규 사무실 경리였던 박씨 아줌마 말이야. 그 사람도 형규한테 당한 게 많았거든. 정의감이 있는 분이셨지. 몰래 복사해서 나한테 준 거야. 형규는 그 돈으로 경기도에 빌딩도 샀어. 물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은이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제 그 인간한테서 독립할 때가 됐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 재은아. 이제 시작이야. 재은이 휴대폰을 꺼내 정민수가 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변호사님 되십니까? 저는 박형규 변호사 아내 이재은입니다. 재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정민수 씨한테 연락 온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상담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죠. 오전 10시 어떠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1000배는 더 돌려줄 거야. 오정욱이 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힘들 거야. 형규, 그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이젠 엄마가 있잖아. 그래, 우리 같이 싸우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은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마침 병실에 저녁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먹자. 이제 우리 제대로 먹고 힘내야지. 그래. 우리 딸 잘 먹고 힘내자. 모녀는 내일을 준비하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재은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은 씨. 일단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민수 씨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박형규 변호사와 이혼 준비 중이시라고.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서진이 차용증을 받아들고 안경을 고쳤으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재은 씨, 이 차용증, 이거 진짜예요? 박형규 변호사 자필 서명에 여기 인감도장까지? 네, 15년 전에 저희 엄마 앞에서 직접 쓴 거예요. 한서진이 특약사항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와, 매년 수익의 20% 이자, 지급, 미납 씨 사무실 지분 50% 양도. 기가 막히네. 박형규 변호사가 자기 손으로 이걸 썼다고요. 이거 법적으로 완벽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정말 이해요? 그럼요. 당연히 이자 한 번도 안 받으셨죠? 네, 15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한서진이 계산기를 꺼내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박 변호사 연수익이 얼마라고 하셨죠? 월 5천이면 연 6억. 20%면 1억 2천. 15년이면 와, 이자만 18억이에요. 재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21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그래요. 원금 3억에 이자까지 총 21억. 만약 이 돈을 못 갚겠다? 그럼 저 사무실 지분 절반이 어머님, 아니, 이재은 씨 상속 지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게임 끝인데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건 박형규 변호사가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계약서예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한서진이 서랍에서 작은 기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이기려면 불륜 증거도 있으면 더 좋아요. 위자료 청구액이 달라지거든요. 불륜 증거요? 네. 이거 녹음기예요. 그리고 이건 소형 카메라. 집에 설치하세요. 재은이 기기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박형규 변호사가 김시화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매달 1,00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혹시 통장 내역 있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좋아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데 혹시라도 통화 녹음까지 따면 그냥 끝이에요. 한서진이 재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재은 씨.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박형규 변호사 같은 쓰레기, 제가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드릴게요. 병원으로 돌아온 재은은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 긴급 의료비 지원 승인됐대. 이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재은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근데 한서진 변호사는 만났니? 응, 만났어. 엄마가 준비한 그 서류들이 완벽하대. 형규한테서 21억이나 받을 수 있대. 뭐? 21억?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만약에 못 주면 그 인간 사무실 지분 절반을 받을 수 있대. 오정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그 돈 받으면 우리 다시 빵집 열고 싶어. 그래, 그러자. 우리 딸 꼭 그렇게 하자. 그땐 엄마가 계산대 봐줄 거지? 당연하지. 아이고, 우리 모녀가 함께하는 빵집. 생각만 해도 좋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정옥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규는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서재에 녹음기 설치하고 올게. 재은이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아래쪽에 녹음기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작은 카메라는 책장 사이에 숨겼습니다. 밤 11시 형규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퇴원하셨어요? 응, 오늘 왔어. 병원비는 어쩌고요? 아, 병원에서 지원받았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원해주는 게 있었음. 진작 잘 좀 알아보지. 하여간 이재은, 즉, 형규가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은과 오정옥은 방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화야? 나야.
형규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응, 오늘도 보고 싶었지. 몰디브 준비는 잘 돼가? 걱정 마. 이재은이랑은 곧 정리할 거야. 걔가 뭘 알겠어. 조금만 참아. 재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응, 비행기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어. 호텔도 최고급으로.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사랑해, 시화야. 내일 봐.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규가 출근하자마자 재은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재은은 바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김시화와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재은이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항공권 예약 내역이 있었습니다. 박형규, 김시화, 인천 마이너스 몰디브 왕복 비즈니스석. 7박 8일이네. 재은이 이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씨와 명의로 된 적금 계좌에 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2억? 엄마 병원비 500만 원은 없다고 50만 원 던져주더니 재은이 분노로 떨리는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캡처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재은이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봐. 증거가 이렇게나 많아. 잘했어, 재은아. 이제 한서진 변호사한테 보내자. 재은이 한서진에게 메일로 모든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형규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 해외 출장 다녀올게.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어디로 가는데? 싱가포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야. 형규가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돈 좀 아껴 쓰고. 문이 닫히자 재은과 오정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그래,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준비하자. 재은이 한서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재은이에요. 박형규가 떠났어요. 타이밍 아주 좋아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그런데 변호사님, 재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규가 법조계에 인맥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재은 씨, 걱정 마세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박형규 변호사의 진짜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약점이요. 뭔데요? 자만심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이렇게 증거를 줄줄 흘리고 다니죠. 방심하고 빵 사다 나르고 통화 녹음 당하고 그게 그 인간의 패착이 될 거예요. 한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겨요. 아니, 제가 꼭 이기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어머님이랑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은 재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규가 떠난 공항 방향이었습니다. 박형규, 좋은 시간 보내. 돌아오면 아주 깜짝 놀랄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녀는 테이블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담긴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재은은 형규를 위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옥도 부엌에 나와 딸을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형규 돌아오는 날이야. 그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8시 정각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형규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재은이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 출장은 잘 다녀왔어? 출장? 그래. 아주 잘 다녀왔지. 형규의 표정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재은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피곤할 텐데 씻고 아침 먹어.
아니, 그 전에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선물? 출장 갔다가 선물을 다 사왔어? 당신이 웬일이야? 형규가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봉투가 법원 봉투였습니다. 자, 받아. 내가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재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자 이혼 소장이라는 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이혼 소장이야. 내가 먼저 접수했어. 형규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어때, 놀랐어? 네가 내 뒤에서 뭘 준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준비했다는 거야? 한서진 변호사 만났다며? 정민수 그 자식이 소개해줬다고? 재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재은아, 내가 15년 동안 이 바닥에서 그냥 놀았겠니? 한서진, 내 대학 후배야. 네가 찾아간 다음 날 바로 나한테 연락 왔어. 한서진 변호사가 너한테? 아니, 한서진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사무실 직원이 내 친구거든. 다 들었어. 네가 무슨 서류 쪼가리 들고 갔는지. 재은이 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박형규, 피고 이재은. 피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며 망상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음. 정신적으로 불안정? 망상이라고? 계속 읽어봐.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거야. 피고는 10년 전부터 빵집 직원이었던 김준호라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음. 이게 무슨 헛소리야. 준호 씨는 그냥 우리 가게 직원이었어. 재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직원이랑 퇴근 시간 한참 지나서 밤 11시, 12시까지 단둘이 빵집에 남아있어. 빵 준비 때문이었어. 새벽에 나와야 하니까 전날 밤에 반죽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 그럼 이건 뭔데? 김준호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재은 누나, 오늘도 예뻐요. 이건? 형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김준호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야. 너한테 호감이 있었고 너도 그걸 알면서 즐겼다고 아주 자세하게 써놨네. 말도 안 돼. 준호 씨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정욱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형규가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형규가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의사 소견서예요. 김상철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겁니다. 오정욱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환자 오정욱, 71세. 치매 초기 증상 및 망상장애 의심. 뭐? 내가 치매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과거 일을 현재처럼 착각하시고 언제 제가 직접 봤어요. 장모님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랑 대화하는 거. 난 그런 적 없어. 형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정에서 증명해 보시죠. 아, 그런데 치매 환자 증언은 법적으로 신빙성이 없어서 말입니다. 재은이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너, 이거 다 조작이잖아. 김상철 그 인간, 내 골프 친구잖아. 조작? 그럼 증명해봐. 의사 자격증 있는 전문의가 진단한 건데 어쩔 거야? 형규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집 말이야. 집이 왜? 이 집, 내 혼인 전 재산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상속해준 집인 거 알지? 재은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0년 동안 같이 산 집이잖아. 같이 살았다고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지.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형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기 똑똑히 찍혀 있네. 소유자 박형규. 취득일자는 우리 결혼 2년 전. 오정욱이 다리가 풀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맞아요. 나가셔야 해요. 48시간 안에. 이틀 안에 나가라고? 재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규를 봤습니다. 이미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도 다 해놨어. 48시간 지나면 집행관이 와서 짐 다 빼낼 거야. 알아들어? 박형규, 우린 부부야. 20년을 같이 살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부부? 곧 남남이 될 거야.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형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나한테 위협이 된다고 신청했어. 어제 법원에 접수했으니까 곧 연락 올 거야. 그때부터는 나한테 100m 이내 접근 금지야. 재은이 눈물을 흘리며 형규에게 다가갔습니다. 형규야, 내가 널 위해 내 빵집도 포기했잖아.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내가 강요한 적 없어. 우리 엄마 집 팔아서 내 사무실 차려준 것도 잊었어? 아, 그 돈? 그건 차용증 쓰고 빌린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언젠가 갚는다니까. 언젠가? 15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줬잖아. 형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법정에서 하자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짐이나 싸. 재은이 한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박형규가 그 인간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아직은 집이에요. 그런데 형규가 48시간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뭐 하는 인간이야, 진짜. 일단 진정하시고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어머님이랑 같이요. 오후 2시 한서진 변호사 사무실에 재은과 오정욱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장 가져오셨어요? 재은이 구겨진 서류를 건네자 한서진은 곧바로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준호라는 사람 누구예요? 10년 전 제 빵집에서 일했던 직원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진술서 내용, 이거 사실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준호 씨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한서진이 의사소견서를 들었습니다. 김상철, 이 의사 알아요. 박형규 변호사랑 동문이에요. 동아리 친구랬나? 그럼 조작이 확실하잖아요. 문제는 증명하기가 지독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의사가 양심 걸고 그렇게 진단했다고 우기면. 그때 재은의 휴대폰이 울리고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이재은 씨 되시죠? 저 김준호 아내예요. 재은이 놀라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네. 준호 씨 부인이요? 어떻게? 정말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재은 씨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박형규 변호사가 우리 아들 의대 등록금 4년치를 내준다고 했대요. 8천만 원을. 8천만 원이요? 저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그 거짓 진술서를 쓴 거군요. 남편이 매일 술 마시면서 울어요. 재은 씨한테 죄스러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법정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고 했어요. 법정 증언은 안 한다고요? 네, 그것만은 못 한다고, 양심이 있으면 도저히 못 한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긴 후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술서만으로는 증거가 약해요. 하지만 저희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하잖아요.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48시간은 말도 안 돼요. 당장 법원에 이의 신청할게요. 그날 저녁 6시 재은과 오정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에 쌓여있던 재은의 제빵 도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제빵 도구들 어디 갔지? 재은이 창고로 뛰어갔지만 창고는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형규, 이 문 당장 열어. 왜 이래? 시끄럽게. 형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 제빵 도구들 어디 있어? 내 도구들 어디 있냐고. 아, 그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들. 버렸어. 뭐? 버렸다고? 그래. 재활용도 안 되는 거라 그냥 쓰레기차 불렀어. 아침에 싹 다 실어갔을 거야. 재은이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내 인생 전부였는데. 전부? 웃기고 있네. 고철 덩어리가 전부야? 하긴 그게 네 전부이긴 하겠다. 푸.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형규가 문을 열자 김시화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나왔어. 시화야, 어서 와. 김시화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가 그 집이구나. 생각보다 넓네. 김시화가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재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머, 안녕하세요. 김시화예요. 형규 오빠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곧 찍을 거잖아요. 오빠가 다 정리한다고 했어요. 김시화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우, 인테리어가 완전 구식이네. 싹 다 바꿔야겠다. 오정옥이 나와서 항의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어머, 할머니가 그 치매 환자시구나. 오빠 요양원은 알아봤어? 좋은 대로. 알아보는 중이야. 걱정 마. 재은이 김시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아직 우리 집이야. 조금만 기다려요. 이틀 후면 내 집이 될 테니까.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박형규 씨 댁인가요? 네, 제가 박형규입니다. 신고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요. 가정폭력이라니요? 무슨... 형규가 나섰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경찰관님,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경찰이 재은을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양쪽 말씀 다 들어보겠습니다. 형규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내가 저한테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동영상에는 재은이 격앙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규가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부인, 남편분 말씀이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저 영상은 저건 앞뒤가 다 잘린. 일단 오늘은 2분 떨어져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셨다고요? 형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부인, 일단 오늘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긴 제 집인데요. 알겠습니다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오정옥이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15년 동안 산 집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가정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형규가 비웃었습니다. 맞지? 경찰도 내 편이야. 이제 게임 오버라고. 사흘 후 오전 10시 반지하 월세방에서 재은과 오정옥은
한서진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은 씨, 김준호 씨 부인이 보내준 녹음 파일 들어보셨어요? 한서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니요, 아직 못 들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호야, 8천만 원. 8천이면 내 아들 의대 4년 등록금 다 낼 수 있어. 형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 재은 누나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야, 임마. 그냥 약간 과장하는 거지. 너희가 친했던 건 사실이잖아. 친했다니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었어요. 에이, 그건 해석의 차이고. 여기 진술서에 서명만 해. 그럼 돈은 바로 입금해 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은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걸 준호 씨 부인이 몰래 녹음한 거예요? 네. 남편이 며칠째 술만 마시고 이상하게 행동해서 의심했대요. 오정욱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한 변호사, 이것도 좀 들어봐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박서방이 15년 동안 나한테 보낸 음성 메시지들이에요. 한서진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장모님 형규입니다. 오늘 첫 수임료를 받았어요. 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곧 이자부터 갚기 시작할게요. 한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메시지가 몇 개나 있어요? 50개가 넘어요. 내가 날짜별로 다 정리해뒀지. 재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이것도 있어요. 형규가 김시화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예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 곧 정리할 거야. 걸림돌은 치워야지. 이재은이를 정신병자로 만들면 이혼 쉽게 할 수 있어. 김준호라는 놈 매수했어. 완벽해. 한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박형규 변호사의 이혼 소송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허위인지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아요. 그때 재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재은 씨? 저 박형규 변호사 사무실 격리팀 박주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근처 카페에서 박주연을 만났습니다. 재은 씨, 저 이제 그 사무실 그만둘 거예요. 더 이상 그 인간 밑에서 못 참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주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형규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받은 수임료 중에서 30%를 빼돌렸어요. 네, 30%나요? 네. 그 돈을 전부 김시화 계좌로 보냈어요. 여기 증거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계좌 이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제가 5년 동안 격리 일하면서 다 기록해뒀어요. 탈세 금액만 10억이 넘어요. 한서진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네요. 바로 형사 고발감이에요. 박주연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사무소 확장 파티 있는 거 아시죠? 네, 들었어요. 박형규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김시화를 약혼자로 공식 발표한대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재은이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재은 씨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해요. 한서진이 재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은 씨, 내일 그 파티에 가시죠. 우리가 준비한 이 증거들 전부 다 들고요.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박형규 법률사무소 확장 이전 기념 파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은과 오정옥은 한서진, 정민수와 함께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한서진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자료 다 가져왔어요.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할 준비됐습니다. 네 사람이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법조계 인사들과 클라이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형규는 단상에서 김시화와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형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무소 확장도 기쁘지만 여러분께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름다운 분, 김시화 씨를 소개합니다. 제 약혼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재은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재은에게 쏠리자 형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재은, 네가 왜 여기 있어?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재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형규 변호사의 아내, 이재은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이혼 안 했어? 저 여자 누구야? 네, 아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경비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형규가 소리쳤지만 재은은 계속했습니다. 15년 전 박형규 변호사는 제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려 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여기 그 차용증 원본입니다. 매년 수익의 20%를 이자로 주기로 약속해놓고 15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참석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한서진 변호사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재은 씨의 변호인 한서진입니다. 박형규 변호사는 아내를 내쫓기 위해 허위 진술로 악의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서진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형규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야, 8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냥 진술서에 서명만 해. 이건 매수 아니에요? 사업이야, 사업. 이재은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야 이혼이 쉬워. 참석자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수가 나섰습니다. 저는 박형규 변호사 사무실의 전 직원 정민수입니다. 박 변호사가 클라이언트 수임료의 30%를 횡령해서 저기 있는 김시화 씨에게 보낸 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자식 말 믿지 마세요. 형규가 소리쳤습니다. 박주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증언합니다. 경리팀 박주연입니다. 여기 5년치 횡령 장부가 있습니다. 전부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형규는 저와 제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고 저희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재은이 USB를 들었습니다. 여기 박형규 변호사가 15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모님,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장모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형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시화가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막혔습니다. 저리 비켜요. 죄송합니다. 밖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클라이언트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 내 사건 수임료 중에서도 빼돌렸다는 거요? 이런 사기꾼, 당장 내 돈 내놔.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형규가 비틀거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건 음모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은이 형규 앞에 섰습니다. 박형규, 이제 끝이야. 네가 우리한테 한 짓,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을 거야. 오정욱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은아, 이제 됐어. 우리 가자. 모녀가 당당하게 파티장을 나서자 뒤에서 형규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안 돼. 돌아와. 이건 아니야. 이재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소동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법정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형규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오히려 원고 이재은의 역소송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형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또한 15년간 이자, 미납에 따른 차용증 특약사항대로 법률사무소 지분 50%를 즉시 원고의 모친 오정욱 씨에게 양도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형규가 벌떡 일어났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는 허위 진술로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을 매수했으며 클라이언트 수임료를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을 나온 재은과 오정욱을 한서진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주 완벽한 승리예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은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끝났구나. 2달 후, 비 오는 저녁. 재은은 새로 구한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간 좀 봐줘. 어디 보자. 딱 좋네. 우리 재은이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비에 흠뻑 젖은 형규가 서 있었습니다. 재은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재은이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재은아, 제발. 딱 한 번만,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형규가 현관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창문으로 내다본 오정욱이 혀를 찼습니다. 저 꼴 좀 봐. 이제 와서 저러면 뭐가 달라지나. 엄마, 보지 마. 하지만 형규는 움직이지 않고 빗속에서 2시간 동안 무릎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재은아,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다 취소하고 싶어. 네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최고였어. 재은은 커튼 너머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 네가 내 전부였는데 내가 바보였어. 재은아. 경비원이 올라와 형규를 끌어내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서 가세요. 형규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재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재은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은 씨, 들으셨어요? 박형규 변호사 자격 정지됐대요. 그래요? 네. 횡령건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여자 김시화. 김시화가 어쨌는데요? 박형규 망하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갈아탔대요. 어제 강남에서 웬 젊은 사업가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한 달 후, 재은과 오정옥은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 건물이야. 아이고, 정말 좋구나. 1층에 빵집하기 딱이네. 재은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다시 시작이야, 엄마. 엄마와 딸의 베이커리. 그래, 이제 우리 눈치 볼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1년 후 봄날
엄마와 딸의 베이커리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정욱이 밝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엄마의 정성 식빵 있어요? 그럼요. 방금 나왔어요. 우리 딸이 새벽부터 정성 들여 구웠지요. 재은이 주방에서 빵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따뜻할 때 드셔보세요. 한 손님이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레시피 만들었어요. 그때 한서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재은 씨, 축하해요. 어머,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빵 마이스터 합격했다면서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쁘던지. 재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운 좋게 드디어 합격했어요. 오정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다음 주 시상식장에서 재은이 상을 받았습니다. 제빵 마이스터 자격증, 이재은. 오정욱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몇 달 후, 베이커리 2주년 기념일. 재은과 오정욱은 테라스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새로 만든 독립기념 케이크예요. 맛 좀 봐. 독립기념? 응. 우리가 그 인간한테서 독립한 날 기념해야지. 오정욱이 한 입 먹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쩜 정말 맛있다. 달지도 않고 고소하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 맞아.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한 단골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빵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면서요? 에이,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여기 빵 먹으러 일부러 올라온대요. 재은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오정욱이 말했습니다. 재은아, 돌이켜보면 형규와 있었던 그 지독한 일이 이제는 고마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진짜 행복이 뭔지 알 수 있었을까? 재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엄마.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지만 결국 그 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햇살이 따뜻하게 베이커리를 비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녀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와, 빵 냄새 정말 좋다. 뭐 먹고 싶니? 재은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저요. 엄마랑 같이 먹을 빵 주세요. 그럼 이 가족사랑 빵 어때? 오정욱이 포장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빵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가족끼리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지거든요. 정말요? 우와. 아이의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요. 저녁이 되자 재은과 오정욱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너도 수고했어,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리에 빵 굽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엄마와 딸의 베이커리 간판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매달 5천만 원을 버는 남편이 있지만 5천 원짜리 빵 하나 제대로 사 먹지 못했던 재은. 15년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정욱과 함께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웠고 마침내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형규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재은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딸의 베이커리는 단순한 빵집이 아닙니다. 두 여성이 고통을 딛고 일어선 독립의 상징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은과 오정욱이 그랬듯이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줍니다. 이제 재은의 빵에는 특별한 맛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의 맛, 독립의 맛, 그리고 모녀의 사랑이 만들어낸 행복의 맛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재은과 오정욱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